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고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와 스웨덴 사브 자스 39E F 그리펜 NG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정보제 공유 청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KF-21의 주요 성능과 주요 판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뜻으로 2파전 양상을 보이던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한국, 미국, 스웨덴 등 3파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스웨덴 사브 자스 39 그리펜 등에 대해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가, 가격은 또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수많은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텐데 딱히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한국의 KF-21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FA-50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FA-50 구매해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 중인 필리핀의 KF-21 정보 제공 요청서 공개 요청,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미래의 KF-21은 어떤 첨단 기능을 탑재할 예정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스웨덴의 전투기 외에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양산을 개시했고 2026년 말 한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인 KF-21 보라매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KF-21의 정보제 공유 청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필리핀에 보낼 정보 제공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은 1조 4,300억 원을 들여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와 스웨덴 사브 자스 39E F 그리펜 NG의 풀옵션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플랜 B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블락2의 경우 1,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F-21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즉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은 경쟁 기종인 라팔보다 작습니다. 반면 대당 가격은 경쟁 기종보다 30에서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동급 최강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는 찾는 나라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도 필리핀이 이 전투기를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2030년까지 도저히 받아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자스 39E F 그리펜 NG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스텔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장거리 사격 능력인 미티어 미사일 공중사격까지 성공했으며 세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입니다. 또한 KF-21 블락2는 2028년 완성 예정입니다. 만일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KF-21의 첫 해외 수출은 필리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필리핀의 행보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일 필리핀의 한국으로부터 KF-21을 구매해 남중국해 방어에 사용한다면 중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이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종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인데요. FA-50 운용 경험을 통해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사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있는 상태인데요. KF-21의 필리핀 수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이는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 EA로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KF-21SA는 수출형 버전으로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마지막 버전은 KF-21EX입니다.
이 중에서 KF-21EX에 대해 카이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가성비와 경쟁력, 납기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최근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KF-21EX의 설계 변경 계획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카이가 발표한 설계 변경 계획안을 보면 한국형 5세대 전투기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번 카이의 발표는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 유럽 등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기술 개발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개발비가 폭증하고 있어 원래 목표로 잡았던 시점까지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교훈을 감안해 KF-21EX 개발에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일부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F-35 라이트닝2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F-35 라이트닝2와 같은 방식의 개발이라는 의미는 내부 무장창, 각종 센서의 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데이터 링크로 적외도 통신위성 및 무인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능력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목표로 하고 있는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NGAD 등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중심 침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기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두는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능력일 뿐 아니라 이런 기술 때문에 개발 및 생산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카이가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4.5세대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비교하면 KF-21의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5세대, 즉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5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이 만든 4.9세대 전투기 KF-21, 과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까요? 얼마 전 카이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카이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파 흡수 물질과 전파 흡수 구조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피 탐지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춰 미래 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카이는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한 실제 기체를 만들어 실증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형 기체를 통해 기본 항법 및 장애물 회피 등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다목적 무인기의 실기체로 실증을 하고 2027년께 실제 유인 전투기 및 무인기에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 시험할 계획인데요. 카이의 로드맵에 따른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공중전은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방산업체들은 한국 방산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가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찾았는데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유럽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영국,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서유럽의 한 유력 국가는 한국 방산업체들인 지속적으로 노크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먼저 한국 부스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갔다고 전합니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데 운용하는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여서 그에 맞는 첨단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곧 이 나라가 어디인지도 공개될 것입니다.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은 3세대 개량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들에 비해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심지어 아직 개발이 안 끝났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중 하나입니다.
KF-21이 필리핀을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